자, 다음 역행인생 감상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목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면 여기에 나오는 주인공이 우리나라로 치면 한 삼성전자 같은 데 다녔나봐. 굉장히 좋은 직장을 다니다가 잘렸습니다. 중국도 경제 위기가 있나봐요. 코로나 이후로 좀 어려워졌는지 이런 대기업을 잘리시고 배달기사로 전직되는, 그러니까 인생이 약간 뒤로 가는 듯한 느낌이 든다 해서 역행인생인 것 같은데, 자, 여기 보시면은 우리나라와 굉장히 흡사합니다. 코로나 때 많은 분이 어려워했고 폐업도 했고 하죠. 그래서 직장이, 사장님 모두 배달기사로 넘어온 이런 모습이 우리와 굉장히 흡사해 보였고, 이분 사정을 보니까 부모님을 부양하고 계신데 부모님이 좀 건강이 안 좋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자식이 있고 부동산 대출을 끼고 있어가지고 다달이 돈을 좀 내는 입장이 어렵게 사시는 분이야. 이분이 직장은 빵빵하셨는데 짊어지고 있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 직장을 잃은 순간 되게 난감해진 모습이죠. 제가 이 부분을 보고 어떤 게 생각이 났냐면, 우리나라에 베이비 부모 세대 1차 2차가 있다고 하잖아. 그때 세대를요 마처 세대라고 합니다. 부양을 하는 마지막 세대고 나는 부양을 못 받는 세대라고 해서 마처 세대라고 하던데, 원래는 퇴직할 나이고 휴식하면서 은퇴를 즐겨야 할 나이인데 그러지 못하고 다시 취직을 하고 배달에 뛰어들고 이런 세대를 마처 세대라고 부르는 세대가 있잖아요. 딱 그 세대가 떠올랐어.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당장 우리나라 이야기다. 굉장히 감정이 몰입돼서 봤습니다. 그 영상 초반에 보시면요, 주인공분이 대기업을 다니실 때 커피를 시켜 드십니다. 근데 이제 커피가 오는 사이에 해고 통보를 받은 거야. 그리고 해고 통보를 받고 나와서 배달이 온 배달기사님한테 화풀이를 하죠. 이 배달기사님은 배달기사님 나름대로 왜 회사로 시켜놓고서 전화를 안 받냐, 나 오래 기다렸다, 벌금 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따지고 있고, 이 사장님은 해고를 당한 상태니까 기분이 너무 안 좋은 상태였겠죠. 그래서 주문한 커피를 쓰레기통에 집어 던지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커피를 집어 던지고 고민하다가 찾는 직업이 배달기사거든요. 얼마 전까지 배달기사를 무시하고 분풀이하고 화풀이했던 사람이 어려워지니까 배달기사가 되는. 그래서 난 또 생각나는 게, 유튜브를 하면서 제일 많이 받은 댓글이 누칼렵 이런 거거든요. 특히 쇼츠에서 그런 게 많은데, 지금 당장 뭐 배달이 우습게 보이고 본인과 상관없는 직업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결국에 본인한테 돌아갈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내 아버지가 될 수도 있고요, 내 동생이 될 수도 있고, 지금 당장 내가 배달기사가 될 수 있는 일이니까 이걸 보고 딱 그 생각이 났어. 이분이 잘 나가는 직장인이었는데 배달기사가 될 줄 알았겠어? 본인도 그렇게 생각 안 했겠죠? 되게 낮잡아보고 깔잡아보고 그렇게 생각했었겠지, 배달기사에 대해서. 부동산도 옛날에 되게 좋았나봐요, 중국이. 근데 망하면서 그 부동산 대출에 대해서 부담으로 돌아온 거야. 그것도 우리나라랑 되게 흡사하죠. 우리나라도 부동산 붐이었다가 지금 좀 주춤하니까 그때 부동산을 빚내서 얻은 사람들이 그 이자 갚는데 엄청 괴로워하잖아. 자, 난 그리고 여기서 소름이 돋았는데, 이 아저씨가요 직장에 잘리시고 편의점 같은 데 앉아가지고 나 뭐 하지? 이러고 구직을 알아보고 계셨는데, 그 옆에서 노란 옷을 입은 한 배달 라이더가 틱톡 같은 걸로 수익 인증 방송하는 거를 보고 계시더라고. 가로 방송, 이렇게 틱톡 같은 거 있잖아. 뭐 릴스인지 쇼츠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제가 얼마 벌었습니다, 야, 막 이러는 거야. 소리가 옆에 있으면 들리잖아요. 그 소리를 듣고 이 주인공 아저씨가 잠깐만, 내가 지금 생활을 연명하려면 15,000인가? 아무튼 그 정도 벌어야 된대. 그 정도 벌 수 있다고? 솔깃해가지고 배달 일을 관심을 갖게 된 겁니다. 이거 우리나라랑 똑같지 않아? 아니, 중국이랑 우리나라랑 똑같아. 나 소름 돋았어. 이거 현실 반영 100%입니다. 뭐야, 그렇게 많이 벌어? 하고 유입이 됐습니다. 야, 이거 진짜 소름이다. 중국의 배달기사가 코로나 때 1200명까지 늘었다고 합니다. 원래 800명 정도 됐나봐. 근데 코로나 때 잘리는 사람도 많고 뭐 장사가 폐업되는 사람도 많고 하다 보니까 400만 명이 늘었으면은 절반 50%가 늘은 거네요.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늘었고, 우리나라 또한 그렇다. 우리나라는 또 부업 유저를 적극적으로 불러들였죠. 그로 인해서 기사 수가 많아지니까 단가 칼질도 했고, 이런 맥락에서 굉장히 흡사했다. 이 중국 시스템에서 본 좀 신기한 시스템이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없죠. 벌금 제도는. 픽업을 받으면요 전달까지 시간제가 있습니다. 그 시간을 못 지키면 100위안인가 얼마의 벌금이 있고요. 또 불친절, 우리는 따봉 여따봉이 있잖아. 그게 뭐 우리한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배차를 좀 덜 해주는지 안 해주는지 그런 거는 제가 시스템 개발자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벌금이라든지 운행 정지라든지 이런 거는 없죠, 역따봉 받았다고 해서. 근데 여기는 불친절하면 벌금도 받는다. 어떤 손님이 버블티인가 뭐 시켰어. 가는 길에 저 쓰레기 버려줘 이러는 거야. 그 주인공 아저씨가 얼마 전까지 대기업 다니시던 분이니까 헤 이러면서 그냥 갔습니다. 가니까 바로 불친절, 벌금. 또 한 가지 억울한 게 뭐냐면, 이 형님이 어느 대학교에 전달을 갔어. 대학교에 못 들어가서 전화를 했는데 이 친구가 계속 안 받는 거야. 이 시간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픽업부터 전달까지 픽업 시간 몇 시간, 전달 시간 얼마, 이렇게 해서 다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고객이 전화 안 받아서 지연되는 것도 라이더 과실로 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막 안절부절하고 전화를 계속 하다가 한참 기다려서 결국 나왔어. 거기다가 이제 짜증을 낸 거지. 야, 나 이거 벌금 있다, 그리고 다른 거 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못했다 하니까 손님은 되려 화내고 인정 절대 안 하고. 이게 갑을 문화가 확실한 것 같아, 중국은. 일단 손님이
되면 무조건 갑이야. 절대 갑이라 본인이 잘못해도 그래서요 이런 식으로 나가더라고. 뭐 그게 그 나라의 특성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라이더가 일방적인 을처럼 느껴졌습니다. 불합리한 상황에서도 본인이 감당을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있는 것 같더라고. 상대방이 전화 안 받아서 배달이 늦어졌어? 그러면은 전달하는 시간 늦어졌죠? 벌금 내야 되고, 또 늦어진 거 가지고 손님한테 뭐라고 해? 당신 때문에 나 벌금 냅니다라고 뭐라고 하면 또 벌점을 받고 또 벌금을 냅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안타깝게 느껴졌고요. 또 여기도 조리대기가 있더라고. 보니까 여기 시스템이 어떠냐면 여기 배달이 엄청 많잖아요. 중국에 배달 많더라고. 이 사장님이랑 안 친한 라이더는 음식을 안 빼줘. 그러니까 먼저 가서 주문번호 1번이요 하고 말을 해도 뒤에 좀 더 친한 배달기사가 와서 주문번호 뭐 17번이요 하면 그거 먼저 빼주더라고. 그래서 나중에 나오는데 노하우가 뭐냐면 사장님이랑 친해지래. 가서 설거지도 좀 해주고 안마기도 사주고 그러더라고요. 야, 이거 보고 와 얼마나 번다고. 여기가 지금 벌이가 그렇게 좋지가 않대요, 배달기사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돈꼬쇼를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이게 있는데 그 형님이 꽃 배달을 하시더라고. 여기 음식 배달만 하는 게 아니고요, 꽃 배달도 하고 무슨 뭐 빨랫대 같은 것도 배달하고 하더라고요. 쇠 봉 같은 것도 배달하고. 라이더가 음식이든 물건이든 배달을 할 때 본인이 먼저 선 결제를 하는 거래요. 만약에 배송이 취소되거나 아니면 파손되면 말할 것도 없겠죠. 그랬을 때 본인이 물어내는 구조인 것 같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배송하다가 손님이 배달 지연으로 취소하게 되면은 플랫폼이 물어주고 플랫폼 기사가 자체 폐기하는 구조인데, 여기는 본인 돈으로 그냥 물어줘야 되는, 고객 의사로 취소했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이거는 좀 빡세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거 다음에 나오는 배달인데 손님이요 주소를 오기재했어. 47번가로 써놓고 37번가인가 막 그랬었어요. 근데 사과도 안 하고 너무 당당하게 오라고 하더라고. 고객이 주소 잘못 적은 건데 제가 다시 가야 됩니까? 전 벌써 나왔는데요 하니까 고객센터에서 안 하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역으로 당당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라이더가 많으면 이렇게 을 중에 을이 되는 거다. 그리고 여기 시스템 중에 하나 빡센 게 10초 후에 자동 수락이라고 합니다. 이 형님이 구름사다리라고 하나? 계단 있는 데 있잖아요. 고속도로 같은 데 위로 이렇게 건널 수 있게 계단 만들어 놓은데 거기서 앉아가지고 짜파게티 같은 거 드시는데 갑자기 어플에서 10초 후 수락됩니다. 카운트다운 뭐 19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수락도 10초 내에 해야 되고 배달도 정해진 시간 내에 해야 되고, 이게 되게 긴박하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시스템, 불시에 셀카 인증을 하더라고. 갑자기 막 얼굴을 인증하세요 이러면서 알람이 와요. 그러면 웃으면서 옷 입고 있는 거랑 이걸 찍으라고 하더라고. 본인 인증이겠죠. 이거는 노동자도 많으니까 외노자 척결용으로 있는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셀카 인증 우리나라에서도 얘기 많이 나왔죠. 외노자가 많으니까 명의도용을 척결하려면 셀카로 인증하기를 하자, 이런 거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이걸 중국 하고 있더라고. 만약에 이게 인증이 안 되면 3일간 정지가 된다고 합니다. 3일 정지. 그러니까 이게 플랫폼 입장에서는 라이더가 너무 많아서 아쉬울 게 없는 거야. 차고 넘치니까 야 너 마음에 안 들면 정지, 너 마음에 안 들면 나가, 이게 되는 거죠. 저단가를 주고 부림에도 불구하고 얘네도 흡사한 점이 굉장히 많다고. 브론즈, 실버, 골드, 다이아몬드 등급이 있습니다. 얘네가 배달을 얼마나 많이 빼느냐에 따라서 등급이 정해지는데, 야 이거 봐봐, 우리나라도 있잖아. 이거 배달 고수, 쿠팡이 리워드 등급제 있죠. 등급이 올라갈수록 조울콜을 배정받는다고 합니다. 돈을 더 벌려면 더 빨리 많이 배달해서 이 등급을 올려야 된다, 꿀콜을 얻기 위해서. 참 이거 보고 굉장히 흡사하다고 느껴졌어. 소름 돋았어. 경쟁 구조를 만드는 거잖아. 이게 뭐 동기부여도 될 수 있겠지만 서로를 경쟁시키는 구조가 될 수도 있잖아요. 서로 이제 견제하게 되고 단가는 적어지는데 경쟁은 빡세지는, 치열해지는, 피 튀기는 그런 구조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배달 플랫폼 큰 성장, 우리나라랑 똑같고. 이거 보고 놀랐는데 여기도요 같은 건물을 배달하게 되면은 단가가 칼질이 되나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베프를 예로 들면은 같은 가게에서 픽업하면은 중복거리가 빠지죠. 그런 것처럼 이런 전략을 써서 단가 칼질을 해온 거야. 이거를 배민이든 쿠팡이든 참고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미 중국에서 있던 시스템이지만 같은 건물로 배달을 가거나 같은 가게에서 픽업을 하게 되면은 그 중복거리가 빠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단가 칼질을 해왔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라이더가 계속 늘어나니까 플랫폼 쪽은 이 라이더 임금을 삭감하는 방향으로 수익성을 제고를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굉장히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거 보고 느낀 게, 이 주인공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기업을 다니던 주인공이었습니다. 근데 잘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배달기사가 됐어요. 이 기사님이 초반에 나오는데 잘리기 전에 시킨 커피가 오는 거를 잘리고 나서 받고 화풀이를 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렇게 배달기사와 동떨어진 인생을 살던 사람들도 어떻게 인생이 잘못되다 보니까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 가족은 건사해야 되잖아, 가장의 무게 때문에 배달기사가 되었고 바로 후회해버립니다. 각자 사정이 있어. 배달기사도 가슴 아픈 사연이 있었는데 그 사정들을 듣고 되게 슬퍼하시기도 하고 안타까워하시기도 하고 본인도 굉장히 후회를 하시죠. 이게 본인한테 결국 돌아간다고 보면 돼요. 본인이 배달기사를 안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엔 시켜먹는 손님이고 또 누군가는 사장일 수도 있고 절대 본인의 이야기가 아닌
아닌 게 아닌데 이런 식으로 뭐 말만 하면 내가 또 이런 얘기하면 누카렵 하는 사람이 있을 거야. 그래서 누카렵? 왜 중국 얘기하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 방향으로 간다니까? 안 갈 것 같아? 우리가 도미노 피자에서 재촉하다 사고가 나가지고 이 시간 재촉은 뭐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전방적인 방향성이나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흡사합니다. 브론즈, 실버, 골드, 다이아몬드 등급제 돈을 더 벌려면 등급을 올려야 된다. 여러 가지 전략으로 단가 칼질하는 거 하며 라이더 폭증으로 인해서 배달료 임금을 삭감해서 본인 수익성을 제고하는 거 하며 너무 흡사하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안타까웠고요. 우리나라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었어. 우리나라보다가 좀 심한 건 있죠. 시간제라든지 아니면 뭐 인증 이런 거는 우리나라에 없는 제도니까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나 이 플랫폼의 행보를 보자고. 행보 세세하게 A부터 Z 이런 보자는 게 아니고 전반적인 방향성 행보가 굉장히 흡사함을 느껴가지고 소름이 돋았고 솔직히 말하면 내 이야기를 유튜브로 보는 것 같아서 진짜 거짓말하고 눈물 3번 흘렸습니다. 마처 세대가 지금 몇 살이냐? 40, 50대 정도 형님은 이거 보면 굉장히 공감될걸? 우리나라의 저 세대가 40, 50대 아니야? 마처 세대.